토요일 아침 정순의 집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거실 곳곳에는 여행 가방과 아이들 짐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냉장고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 미정은 마지막으로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김치찌개도 있으니까 굶지 마세요. 말은 다정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지친 숨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굳었다. 됐다. 나이 먹었다고 밥도 못 챙길까봐.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속뜻은 달랐다. 그러나 미정의 표정은 냉담했다. 지난번에도 보험 바꾸셨잖아요. 도윤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말에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말이 오갈수록 공기만 무거워질 뿐이었다.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엄마도 알아서 하시겠지. 난 그냥 말한 거야. 미정은 고개를 돌리며 냉랭하게 대꾸했다. 현관 앞에서는 손주들이 신나게 떠들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정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맞췄다. 그 웃음 속에 애틋함이 스며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싸늘했다. 그래, 다들 잘 다녀오렴. 이번엔 나도 내 일 좀 해야겠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이내 골목은 조용해졌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낯설게 느껴졌다. 정수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 집의 공기가 이 익숙한 정적이 오늘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천천히 서류함 앞에 섰다. 손끝이 떨렸다. 서류함을 여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지. 그녀는 조용히 손잡이를 당겼다. 오래된 통장, 인감도장, 계약서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정수는 그것들을 차례로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 이제 남은 일은 정리뿐이었다. 오래된 서류함을 여는 순간 키키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시간이 켜켜이 쌓인 먼지 냄새 속에 정수는 지난 세월의 자신을 본 듯했다. 서류함 안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토지 문서,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오래된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중 낡은 비밀 통장을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표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 몫이었지. 그런데 평생 한 번도 내 맘대로 쓴 적이 없었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순 씨 있나? 문을 열자 이웃 박 여사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이 왜 그래? 또 며느리랑 부딪혔지?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박 여사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두 여자는 마주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찻잔을 돌렸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생각이야? 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대답했다. 그냥 다 정리하려고요. 정리라니? 돈도 집도 다요. 이제 내 몫은 세상에 돌려주려고요. 인생 마지막 정리랄까? 박 여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아들은? 정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애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죠. 난 내 세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박 여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에는 체념보다 묘한 평온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여사가 돌아간 뒤 집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정수는 서류함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문서들을 정리했다. 펜을 들어 이름을 쓰고 인감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기부 신청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듯 했다.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지네.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은 마치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이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처럼 따스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하늘은 잔잔했고 봄 햇살이 골목의 벚꽃 잎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은행을 향했다. 은행 안은 이른 시각인데도 북적였다.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손에 쥔 봉투 속에는 통장과 인감 신분증이 있었다. 그것들은 평생을 함께한 그러나 이제는 떠나보낼 짐이었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다정하게 물었다. 정수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이 계좌들 전부 해지하려고요. 다 정리해 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다가 눈을 크게 떴다. 이걸 전부요? 금액이 꽤 큰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부만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는 제 이름으로 송금할 거예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상속인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들께는 말씀드리셨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오래된 단념이 배어 있었다. 상속인이라 그 사람들 내 인생에 뭐 해줬어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정순의 손끝이 도장을 찍을 때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탁 소리와 함께 인생의 한 장이 마감되었다. 마음속엔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다. 잠시 후 직원이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현금 뭉치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정수는 봉투를 꼭 쥐었다. 그 무게는 돈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와 자유의 무게였다. 은행 문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조용히 균열을 낸다. 은행 안 대기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미정의 친구 수진이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휴대폰을 꺼냈다. 야, 너희 시어머니 오늘 은행 와서 계좌 다 해지하던데? 금액이 장난 아니던데? 그날 밤 미정은 말없이 그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거실 불빛 아래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장내야겠네. 여행에서 돌아온 미정은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우리 왔어요. 목소리가 집안으로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낯선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평소엔 텔레비전이 켜져 있거나 냉장고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숨조차 죽은 듯 했다. 어머니? 미정이 거실로 들어서자 공기는 이상할 만큼 정돈돼 있었다. 서랍은 닫혀 있었고 탁자 위에 먼지도 닦여 있었다. 그 깔끔함이 오히려 섬뜩했다. 테이블 위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검은 펜으로 정갈하게 적힌 글씨. 미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모든 재산은 기부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고 갑니다. 이제 내 삶은 내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순간 미정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녀는 편지를 구겨 던졌다.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 가족을 버리고 혼자 마음대로 다 해? 뒤따라 들어온 도윤은 말없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다. 엄마가 진짜 이렇게 하셨네.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점점 작아졌다. 그때 우편함 쪽에서 툭 소리가 났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등기 우편이 문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매매 완료 통보서. 서류의 맨 아래엔 정순의 도장이 선명했다. 집까지 팔았어? 미정은 절규하듯 외쳤다. 우릴 버렸어. 이 여자 우리 다 버린 거야. 거실엔 찢어진 편지와 흰 봉투만이 남았다. 그 위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며 정순의 빈자리를 더 깊게 비췄다. 그 집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엔 아무도 없었다. 며느리 미정은 분노를 삼킬 수 없었다. 정순이 남긴 편지를 수십 번이나 읽었지만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지문이 다를 정도로 봉투를 움켜쥔 손이 떨렸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접수 창구 앞에 선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이 가족 재산을 멋대로 처분했어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자필로 작성된 기부 의사서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도장도 본인 확인 절차 거쳤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정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그 돈 그 집 내 노력의 결과였어요. 내가 그 노인 수발 들며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도윤은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고 피로했다. 여보 그만하자.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산 거야.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획 돌렸다. 자기 인생? 그럼 우리 인생은 뭐야? 당신은 평생 엄마한테 매달려 살았잖아. 그 돈으로 애 학교 보내고 대출 갚고 겨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이라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깊은 한숨이 흘렀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도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워봤자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서의 형광등이 두 사람 위로 차갑게 쏟아졌다. 미정은 주먹을 쥔 채 낮게 말했다. 그래, 당신은 포기해도 돼. 하지만 난 안 해. 그 돈 반드시 되찾을 거야. 죽은 사람이라도 책임은 져야지. 그녀의 눈빛엔 눈물 대신 불꽃이 일렁였다. 그 순간 정순이 남긴 한 문장이 떠올랐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미정에게 그 마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돈은 곧 사랑이었고 잃은 돈은 곧 배신이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도윤 씨 어머니 소식이 들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바다 근처 민박집에 계시대요. 어제 그 집 주인이 전화를 줬어요. 반갑도 다 치르고 나가셨다네요. 도윤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들었다. 여보 나 다녀올게. 미정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민박집 주인은 조용히 방을 가리켰다. 오늘 아침까지 계셨어요. 참 고운 분이더라고요. 나가기 전에 이걸 남기셨어요. 작은 방 안은 정갈했다. 이불은 개어져 있었고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얇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노트 첫 장엔 정순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은 내 마지막 날. 나는 자유롭다. 그 밑에는 벚꽃잎 한 장이 눌려 있었다. 아마도 떠나기 전 그녀가 주워 넣은 모양이었다. 그 벚꽃잎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색은 여전히 고왔다.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엄마. 그는 노트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파도는 연신 밀려들며 모래를 덮었다. 그 위로 이어진 발자국 한 줄이 있었다. 규칙적이면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발자국. 도윤은 숨이 차도록 달렸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발자국은 끊겼다. 그 끝은 잔잔한 파도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손에 쥔 노트가 바람에 흔들렸다. 오늘은 내 마지막 날. 나는 자유롭다. 그 문장은 이제 바다의 속삭임이 되어 도윤의 귓가를 맴돌았다. 바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드럽게 일렁였다. 그리고 그 위로 정순의 마지막 미소가 스며드는 듯 했다. 며칠 뒤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 자막이 번쩍였다. 한 노인이 전 재산 18억 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유족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읽어 내려가던 앵커의 목소리가 미정의 귀에는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게 우리 얘기야. 목이 메어왔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다 날려버려.
도윤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자기 뜻대로 하셨네. 그 말은 체념처럼 혹은 존중처럼 들렸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저 배신으로만 들렸다. 뜻대로? 그럼 우린 뭐야? 평생 뒷바라지한 난 뭐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 남긴 게 저 뉴스 자막이야? 그때 현관 쪽에서 툭 소리가 났다. 우편함에 무언가가 떨어진 것이다. 도윤이 봉투를 주워 들었다.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미정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미정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미정아, 내가 내 돈을 탐한 게 아니라 내 존재를 귀찮아한 게 더 아팠단다. 돈은 흩어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언젠가 너에게 닿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순간 미정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손에 쥔 종이가 구겨졌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며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귀찮아했다니 그런 게 아닌데. 그녀는 겨우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도윤은 말없이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편지 봉투를 살짝 흔들었다. 정순의 필체가 바람에 떨리며 햇살에 비쳤다. 그 순간 미정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이 아닌 마음을 느꼈다. 늦게 찾아온 그 따스함은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었다. 며칠 뒤 아침 바닷가를 걷던 한 행인이 신고를 했다. 신발이 하나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는 낮게 일렁였다. 그곳엔 오래된 여성용 신발 한 짝과 그 옆에 놓인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노트는 바닷바람에 가장자리가 젖어 있었다. 그러나 글씨는 또렷했다. 나는 내 마음의 바다로 돌아간다. 내 재산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길 바란다. 그 문장은 고요했지만 한 생의 결심이 담긴 유언처럼 단단했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고 마지막 마침표는 정직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택한 것이다. 소식을 들은 도윤과 미정은 바다로 향했다. 도윤은 노트를 가만히 손에 쥐었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며 바다로 스며들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봤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무언가를 이해한 듯한 늦은 깨달음의 빛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셨다. 정말 그 말 그대로였네. 그때 파도가 천천히 밀려와 모래 위에 노트를 적셨다. 물결이 잦아든 자리엔 벚꽃잎 하나가 떠올랐다. 그 잎은 파도에 밀리며 부서지는 햇살 속에서 천천히 돌았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바다는 온통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빛 한가운데에서 잠시 어머니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아무 말도 어떤 소리도 없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고요했다. 그리고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반짝였다.